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오후 5시 19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0.54% 상승해서 320.55입니다. 지금 수치는 기준선 26 값이 322.66이잖아요. 네, 후행 스팬과 만나야 되는 기준선 26 값이 322.66인데 아직 그보다는 이제 낮은 위치에 있어요. 월봉은 답이 없죠. 위로 올라도 밑으로 내려도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자, 하단선 아래에 있는데 지금 이러니까 이제 매도는 못하는 거죠. 내려갈 수는 있는데 매도는 어차피 하단선 아래에선 못하니까 이게 지금 321.98이잖아요. 321.98. 321.98 아래서는 매도는 못하는 거죠.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매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고 매수를 할지 말지. 그건 이제 매수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매도자는 홀딩을 할지 말지죠. 신규로 들어가는 건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고가를 넘느냐? 고가를 넘느냐? 고가를 넘지 않으면 하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도 안 넘었고 저가도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포지션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요. 매수자도 가져갈 수 있고 매도자도 가져갈 수 있고. 다만 지금의 가격 자체는 매도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자, 일봉은 이제 상단선이 또 내려옵니다. 오늘은 상단선이 없어서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내일은 상단선이 내려와요. 자, 고가 잠깐만요. 오늘이 이날이죠. 이날인데 이렇게 요 단면을 보면요. 종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가랑 고가는 하락했어요. 어떤 분이 오늘 하락하기 좋은 날 아니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고가도 하락했고 저가도 하락했는데 종가만 상승했잖아요. 그죠? 종가만 상승하고 고가도 하락하고 저가도 하락했는데 하락하기 좋은 날 하락했거든요. 저가도 하락, 고가도 하락. 근데 지금 종가만 상승했기 때문에 종가만 보면 하락한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종가는 이미 어제 하락했습니다. 어제 하락했고 오늘은 상승했는데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거라 하락 후 횡보예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도는 싹 다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이제 등가에서 시작하면 상단선이 이제 내려오죠. 상단선이 내려와요. 물론 이제 하단선은 올라오기 때문에 싸우겠죠. 자, 만약에 내일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 종가가 깨지는 거예요. 종가가 하락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만약에 내리잖아요. 미국 증시가 내리면 오늘 종가가 아니라 그 전날 종가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월요일 종가이죠. 월요일 종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내린다. 그래서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종가가 아니라 월요일날 종가보다 낮은 위치로 간다는 거죠. 월요일 종가보다 낮은 위치로 간다는 얘기는 오늘 저가를
충분히 깰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내리면 월요일 종가보다 낮은 위치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가가 내린다면 이번 주 주봉은 현재 만들어진 저가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투자 심리도는 다 하방이에요. 다 하방인데 이게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하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고가가 낮아지든 아니면 저가가 낮아지든 종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은 사실 내려가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봉은 하락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주봉의 하단선을 받쳐놨잖아요. 하단선을 받쳐놨기 때문에 일봉이 내려간다고 해도 주봉의 하단선으로 이렇게 다 끄집어 올려버리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봉의 하락세, 제가 봤을 땐 일봉은 하락세를 가지고 있어요. 일봉은 하락세고 주봉은 아직 상승세예요. 이번 주까지는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그러면 일봉의 하락세와 주봉의 상승세가 만나서 결판을 내려면 결국에는 지난주 저가를 깨느냐 못 깨느냐에 의해서 결판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이제 일봉의 하락세대로 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지난주 저가를 지키면 뭐 일봉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주봉이 저가 틀어맞고 버티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주봉 때문에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번 주까지예요. 이번 주에 만약에 지난주 저가 깨는 음봉 나오면 그 다음에는 막기 힘들어요. 자, 다음 주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끝나도 아래가 열려요. 아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음봉을 내냐죠. 이번 주에 음봉을 내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월봉 똑같죠? 변함이 없어요. 어제랑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주봉은 보시다시피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어제 야간 선물이 1포 좀 더 내렸을 거예요. 1포 정도 내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가가 얼마냐면 318.60이에요. 저가가. 근데 여기 18.10이잖아요. 그러면 0.5만 더 내렸으면 이 저가가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가를 깼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락세로 끝이 났었을 텐데 그냥 지키더라고요. 그냥 지켜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뭐 지키겠다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걸 깨면 더 열리는데 이걸 안 깨니까 감아 올리죠. 감아 올려도 뭐 매도자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자, 오늘 이제 저가 깨고 양봉이에요. 근데 이 저가를 깬 건 일봉의 입장에서 보면 하락인데 주봉의 입장에서는 저가가 안 깨졌기 때문에 상방이죠. 박스 쳤습니다. 박스 누르고 받치고 갭이 좀 나와야 될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상승 갭이 나오든 하락 갭이 나오든 갭이 나와야지 그대로 움직이면 이제 골치 아픈 형태가 되는 거죠. 전반적인 구조는 다 같습니다. 종가가 하락하면은 월요일 종가를 깨는 구조다. 그게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상관없다. 종가만 하락하면 하락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거래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죠. 거래량이 늘면 내리기 좋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거래량을 기가 막히게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네요. 개인이 3,268억을 샀고 외국인이 634억을 팔고 기관이 2,733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1,329억 선물을 샀어요. 최근에 환율이 좀 올랐어요. 갑작스럽게 지금 1,200 거의 60원대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주춤할 수밖에 없죠. 기존에는 환율이 낮은 상태니까 현물 매수를 해도 환율에 의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감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물은 매도가 나오는데 선물은 계속 매수로 대응하고 있어서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빠지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지금 포지션을 보면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인데 개인이 상방 쪽에 어쨌든 세팅이 돼 있어요. 상방 쪽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게 하방 쪽에도 수익이 나게 만들어놔서 지금은 315? 요 정도 가야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에게는 315 정도에 가서 끝내거나 아니면 여기요. 322. 322 가서 끝내거나 315 가서 끝내거나 요 두 군데에 가서 끝내면은 이제 개인한테 가장 타격이 심하겠죠. 그리고 뭐 여기가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제 만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외국인은 위는 아니에요. 위는 아닌데 여기 320 부근 여기가 이렇게 W자잖아요. W자니까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할 거 아니면 그냥 가운데서 머물어야 손실이 가장 작거든요. 그러니까 320 정도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310 아래로 빼거나, 그죠? 310 아래로 빼거나 아니면 320 부근에서 그냥 퉁치거나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뭐 여기 327도 있는데 여기 가서 670억 손실을 낼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미국 증시가 올라서 국내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도 갭상승에 따라 도로 뺄 거예요. 그러면 외가콜만 싹 팔아먹고 내가콜 매도 친 거 그대로 들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급등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틀 동안에 뭐 여기까지 가는 건 337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에는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310대로 급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폭 올랐다가 쭉 빼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320 언저리에서 퉁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기관은 330 위는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도 수익이라고요. 아래로 내려가도 수익인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가도 수익이기 때문에 330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죠. 기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은 330을 가면 작살나잖아요. 작살나요. 근데 그 위로 가도 수익이 안 나는데 그 위로 가는 거는 이미 기관이 다 틀어 막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위로는 안 갈 거라고 봐요. 내릴 거냐 여기 있을 거냐. 그래서 선택은 310 아래로 민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다. 320에 있는 케이스 하나, 310 아래로 미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외국인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도 보면 여기 320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지난주 고가를 넘느냐예요. 근데 지난주 고가가 329인가요? 329.85인데 그럼 330인데 지금 옵션 만기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322는 안 넘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금요일날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 고가를 넘을 확률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주봉이 음봉을 내고 끝낼 수 있느냐? 이제 고가는 거의 안 넘을 것 같고, 음봉을 내고 끝낼 수 있느냐? 그 음봉이 지난주 저가를 깨느냐? 이제 그 부분만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난주 저가도 깨고 음봉으로 마감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방이 확실히 열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단선이 너무 강해서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